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부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 3부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들어간다 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근데 오늘은 한 타임 조금만 쉬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실 3부의 이야기들이 우리와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전체를 잘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예화, 하나의 동화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냥 드라마 듣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다만 앞으로 3부의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를 기반해서 많이 설명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그냥 마치 하나의 드라마를 보듯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편하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길에서 어떤 거지 소년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8살에서 10살 정도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 친구였죠. 자, 그 친구가 길에서 잔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어떤 신사가 봤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린 친구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친구야,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너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저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래? 그럼 집은 어딘데? 전 집도 없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태어났는데요. 거기가 싫어서 나왔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신사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쌍한 마음을 넘어서 뭔가 이 친구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 깊이 꽃 피어오르는 것을 신사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제안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같이 아저씨 집에 가지 않을래? 자, 그래서 소년이 아저씨의 손을 쫄래쫄래 잡고서 아저씨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근데 집으로 갔는데, 와, 그 집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저씨는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자, 그 부잣집 문을 끼익 열고 들어가니까 소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맛있는 음식. 맨날 그동안 누가 먹다 남긴 음식이나 아니면 부패한 것들만 먹어왔거든요. 근데 정말로 맛있고 깔끔한 음식이 한상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환대도 경험합니다. 자, 그 집엔요, 이미 그 신사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들어가니까 아빠 오셨어요? 마돈 나오는 거죠. 아빠 옆에 누구예요? 우리 집에서 앞으로 같이 살게 될 친구야. 안녕, 야, 너 게임 좋아해? 야, 같이 게임할래? 자, 이런 환대를 소년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냄새 난다고, 야, 저리 가, 저리 꺼져. 근데 처음으로 환대를 받아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사가 소년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앞으로 여기 이 방 네가 편하게 쓰면 돼. 처음으로 안전한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어요. 맨날 바깥에서 떨면서 자던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이 제일 부러웠던 거. 그리고 있잖아, 내일부터 같이 학교 등록해줄게. 학교 편하게 다니면 돼. 소년은요, 이게 제일 부러웠어요. 아침마다 자기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 그런데 자기도 내일부터 학교에 갈 수 있대요. 자, 단 하루 만에 소년의 삶이 완전히 통째로 뒤바뀌었습니다. 이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에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왜 이런 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딱 한마디 하죠. 야, 아저씨가 뭐야? 앞으로 아빠라고 불러. 자, 그렇게 이 거지 소년과 신사 사이에는요, 아들과 아빠라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게 그 가정 아래에서 소년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긴 시간이 흘렀죠. 자,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느 친구와 같이 친구를 집에 불러오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소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부럽다. 뭐가? 야, 저번에 니네 집 갔더니 니네 집 엄청 으리으리하고 니네 집에 정말 없는 게 없고, 야, 너 어떻게 그런 집에 태어났냐? 진짜 부럽다. 라고 얘기하니까 소년이 처음으로 자기의 비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이거 비밀인데 사실은 나 우리 집 친아들 아니야. 진짜로? 난 사실 그냥 보육원 출신이었어. 근데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의 아빠가 나를 딱 보시고서 그냥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어. 그냥 어찌 보면 나도 되게 운이 좋았던 거지. 야, 그게 더 대단하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널 선택하신 거 아니야? 와. 자, 그렇게 대화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러면 나중에 네가 유산도 물려받겠네? 유산? 그게 뭐야? 소년은 그때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유산 몰라?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자녀한테 가. 넌 지금 법적으로 아빠 자녀라면서 니네 아빠가 죽으면 그 재산 다 니게 되는 거야. 자,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소년은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게 다 내 것이 된다?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면 그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된다?
자, 소년의 머릿속이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야.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하려고 하지만 자꾸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일주일간 괴로워했어요. 그랬다가 결국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 굉장히 어색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혹시 와인 드실래요? 와인? 좋지, 가져와. 자, 그래서 주방에 가서 이 소년이 와인을 아버지를 위해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인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걸 넣고 말죠. 그것은 바로 비소, 독을 탄 겁니다. 자, 그렇게 독을 타고 이 와인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덜덜 떨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 떨림을 참지 못하고 와인잔을 바닥에 와창 엎어버리고 말죠.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왔습니다. 이거 엎어졌네?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자, 이렇게만 끝났으면 굉장히 다행이었을 텐데, 자, 그때 누가 달려왔냐면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신나게 달려옵니다. 평소에 이 와인을 굉장히 탐났었나 봐요. 강아지가 이 와인을 막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먹지 마. 에헤이, 야, 그거 왜 먹어? 자, 근데 이 와인을 먹은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배를 보이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 광경을 아버지가 봤어요. 순간 아버지가 굳었다가 앞뒤 상황이 파악되기 시작합니다. 와인을 먹고 죽었다. 와인에 뭔가 있었구나. 그럼 그걸 누가 넣었을까? 자, 그 순간 아버지는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집에 들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유산이 탐나서였겠죠.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분노와 화와 배신감을 억누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눈에 띄지 마. 네 방으로 들어가! 자, 그때 옆에서 덜덜 떨던 소녀는 당연히 아무 할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자,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들을 방 밖으로 불러냅니다. 나와봐라. 자, 그래, 네가 평생 저 방에만 살 수는 없어.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자, 대신에 너 앞으로 매일매일 나한테 반성문 제출해. 매일 저녁마다 네가 얼마나 잘못된 짓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나한테 기억하는 거, 그 반성문 나한테 매일매일 똑바로 제출해. 그래야지만 너는 내가 아들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살벌한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이 아버지의 고민이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잠깐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뭐 굳이 반성문을 받고 어쩌고 할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쫓아내버리면 돼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죠. 살인 미수니까요. 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요, 아버지가 여전히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처음 만난 그때 사랑의 기억을 아버지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고민은 깊어집니다. 사랑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시 옛날처럼 아버지와 아들로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하자니 이건 너무 큰 잘못이에요. 이것을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큰 잘못인데 없던 일로 한다?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거니와 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 죗값을 그대로 치르게 하자니 이거 너무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경찰에 신고해봐요. 무조건 감옥에 갈 거예요. 가족한테 얘기해봐요. 집 밖으로 쫓겨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대로 냉랭한 관계로 둬야 될까요? 그렇게 두자니 여전히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매일매일 반성문을 쓰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도 보기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집에는 상당히 깊은 슬픔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때 장소가 바뀝니다. 인천공항에 어떤 한 남자가 도착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집안의 큰 아들, 아버지의 친아들인 큰형이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동안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온 겁니다. 굉장히 신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형이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자,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환대를 할 텐데 갑자기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음침한 걸 발견하게 돼요. 자, 먼저 아버지한테 갑니다. 자, 똑똑똑,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 누구냐? 저 큰아들입니다. 그래, 들어와라. 예, 저 미국 다녀왔습니다. 그래, 들어가라. 그래, 네 방 가라.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자, 이번에는 동생한테 갑니다. 똑똑똑, 야, 형 들어간다. 끼익 문 열어봤더니 이번에 동생이 뭐라고 했어요? 얘는 방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형 왔는데 인사 안 해?
형 왔어요? 자, 그걸 보니까 형이 뭔가 짐작가는 게 있습니다. 야, 너 아빠랑 무슨 일 있었지? 나한테 말해봐. 네? 아니요. 야, 딱 봐도 뭔 일 있었는데 너 지금 형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제가 되어서야 이제 이 소년이 형한테 그동안의 일을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님, 사실은요, 제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요. 제가 정말 쓰레기고요. 근데 아버지가 어쨌든 집에 남겨주신다고 하셨는데 매일매일 반성문을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 거죠. 자, 큰형은 그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근데 말이야, 이게 무슨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냐? 세상에 무슨 아들이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아빠한테 맨날 반성문 쓰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얘기하고, 야, 이게 무슨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야? 아니, 형님, 근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잘못한 게 맞고 어찌 보면 이 집에 남겨주신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감사한 거죠. 그래,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무슨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지금 네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그 잘못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시켜서 한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들어봐. 그러니까 내가 미국 생활하다가 도박에 빠진 거야.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돈을 다 날려먹고서 너한테 연락을 한 거지. 아버지를 죽여서 유산을 받아서 나한테 보내라. 근데 넌 싫다 그랬어. 근데 내가 널 협박한 거야. 너 이 자식 내 말 안 들으면 네 친구한테 네가 고아인 거 다 까발릴 거야. 그래서 너는 억지로 그 일을 행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야, 그러면은 너는 잘못이 없어지니까 옛날처럼 아빠랑 다시 화목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렇게 하면 되겠지. 동생이 놀랍니다. 잠깐만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잠깐만, 내 말 들어봐. 그렇게 하면 어쨌든 아버지랑 문제 없는 거 맞잖아. 그치? 맞아요. 맞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큰형이 뭐라 했을까요?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 난 있잖아, 네가 우리 아빠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난 네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난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해. 그 거짓골 꼬마애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이 집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나한테 너무 큰 행복이었어. 그 모습을 보는 게 어쩌면 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별 이유 없어. 내가 행복하고 싶어. 네가 다시 우리 아빠와 화목해지고 그 모습을 보는 게 내가 너무 행복해. 알겠지? 나 그렇게 말하러 간다. 자, 그렇게 동생이 말릴 새도 없이 형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똑똑똑, 아버지 계십니까? 응, 그래. 저 할 말 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그 동생이 아버지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위기 안 좋다고. 저 근데 아버지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제가 동생 시킨 겁니다. 제가 사실은 도박으로 빚 날려먹고요. 아버지 유산 받아오라고 제가 동생한테 까지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큰형의 뺨을 쫙 하고 날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뺨을 3, 4대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의자를 집어서 던지고 골프채를 꺼내서 큰형을 마구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더 혼란스럽거든요. 일단 친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배신감, 충격, 그리고 더불어서 이 녀석이 한 줄 알고 동생을 그렇게 혼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안함까지 함께 겹쳐가지고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가 그러고도 친아들이야? 네가 그러고도 형이야? 윽 소리가 나면서 큰형이 힘껏 두들겨 맞습니다. 자, 그때 동생은 문 앞에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큰형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윽 소리가 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자, 그렇게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그때 벌컥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동생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미안하다. 난 그동안 네가 잘못한 줄 알았지. 네가 날 죽이려고 한 줄 알았지. 근데 저 나쁜 녀석이 다 불었어. 제가 시킨 거였다면서 왜 말 안 했니? 미안하다. 우리 옛날처럼 편하게 다시 아빠와 아들 사이로 돌아가자. 더 이상 나한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반성문 쓰지 않아도 돼.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때 동생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첫 번째로는요, 다행이다. 더 이상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죽일 놈이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도 들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 이거 형이 다 뒤집어 쓴 건데 너무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렇게 다시 하루아침에 동생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저녁에 방 안에서 그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누군가가 똑똑똑 문을 두들깁니다. 누구야? 자니? 알고 봤더니 이번엔 그 집의 큰 누나가 방에 들어왔던 거죠. 누나 무슨 일이야? 마음 많이 혼란스럽지. 오늘 좀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 나 갑자기 큰형이 나 그렇게 왜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무 다행이다 싶으면서 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 마음이 많이 어렵지? 근데 사실은 좀 네가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왔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사실 소년이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일의 뒷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자, 시간은 뒤로 돌아갑니다. 언제로 돌아가냐? 이 동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자, 그때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고 동생을 방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요, 미국에 가 있던 큰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지금 뭐하니? 내 아버지 저 공부하고 있죠? 사실 말이다, 방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큰형에게 사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먼저 얘기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본인이 느끼고 있는 고통 또한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난 지금도 네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렇다고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기엔 이건 너무 큰 잘못이야. 그렇다고 지금처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기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 말을 듣고서 큰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제가요, 지금 한국으로 갈게요. 이 공부 정리하고 한국으로 갈게요. 그리고 그 동생이 저질렀던 잘못을 제가 다 뒤집어 쓸게요. 제가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서 아버지는요, 이 동생이 보는 앞에서 저를 정말로 힘껏 두들겨 패세요. 원래 동생이 받았어야 될 그 죄값만큼 저를 정말 힘껏 두들겨 패주세요. 그러면요, 동생은 그걸 보면서 기억할 거예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큰 처벌을 받아야 될 잘못인지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쨌든 그 친구가 저지른 잘못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걔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아버지와 동생 화목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네, 왜냐면요, 아버지가 동생 사랑하시는 것만큼요, 저도 제 동생을 사랑해요. 자, 결국 이 모든 일은 이 소년을 너무너무 사랑한 아버지와 큰형이 함께 계획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나가 말해줍니다. 이제 좀 알겠니? 너한테 얼마나 큰 사랑이 왔던 건지. 동생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거죠.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자, 그때 누나가 딱 한마디를 덧댑니다. 아버지와 형한테 고맙다면은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답인 것 같아.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냥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어요. 자, 이 드라마를 듣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각의 인물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유추해 봅시다.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대략 답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소년, 큰형, 누나는 누구인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굉장히 수많은 사건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아들이 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자, 아버지가 반성문을 요구하고,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고, 큰형이 한국에 오고, 또 큰형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큰 누나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자유롭게 유추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다 듣고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편하게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정답은 말해줄 거니까요, 너무 정답 맞추기로 빠지지 마시고 편하게 즐겁게 대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